안녕하세요. 오반바람 북덕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워진 미분양 무덤, 대구를 이른바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계속적으로 칭할 정도로 상당히 이 분양 성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이 분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골드바를 내걸어도 전화 한 통도 걸려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분양하는데 이 골드바가 웬일인가? 그만큼 이 접수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이런 유인책이라도 시행사가 궁여지책으로 쓰고 있는 건데, 이것도 지금 효과가 없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지방 분양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특별히 건설사가 가장 현금 우물을 길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분양시장 아니겠습니까? 분양을 통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속속들이 현금이 계좌에 꽂히게 되는 건데, 이걸 통해서 또 건설사가 자금 유용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원천적으로 막혀버리게 되니까 시행사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거래 절벽 치는 이 매수세 유입을 위해서라도 골드바를 내걸 정도로 사활을 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대구시 남구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이전, 그것도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팔려나가지 않자 계약자들에게 축하금, 그리고 골드바 10돈 600만 원 상당이죠.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2026년 2월 입주인데도 불구하고 특별 분양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계약금, 분양가의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6회차 가운데 3회차 무이자 대출 혜택도 제공을 하지만 전혀 반응을 얻지 못할 정도로 지금 지방 미분양 상태는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0년 만에 지금 2만 채를 넘어서고 있고요. 아니, 공급 부족 말을 하지만 이렇게 분양을 내놔도 분양이 안 되는데 당연히 빈집은 늘어갈 수밖에 없고요. 집에 불이 꺼진 곳들 속속들이 수두룩하게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선 이 공급 부족이라는 말도 되게 분위기가 맞지 않는 그런 어떤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173채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거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6월 7만 4,037채까지 늘었다가 5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지난해 12월부터 폭증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선순환되지 못하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건설사가 지금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도미노식 파산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신동아 건설, 그리고 대저건설, 중견 건설사거든요. 건설업계에서도 그래도 단단하게 업력을 키워왔던 곳이었는데 법정 관리 신청을 해버리는, 깜짝 건설업계에서 놀랄 정도로 자금 위기에 봉착한 이 두 건설업계를 보면서, 야, 이거 머지않아 모든 건설사가 자금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어떤 위기감이 들 정도로 지금 분양 상황이 좋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무순위 시장을 보더라도 서울에서 심심치 않게 무순위 집주들이 대거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송파 파크 센트럴, 그리고 그란츠 리버 파크, 힐스테이트 등촌역, 한신더유 하이엔 에듀포레, 그리고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등등등등 거의 1타 브랜드라는 그런 브랜드를 이마에 딱 붙이고 나온 아파트들이었는데, 대부분 1, 2개월 이후에 잔여 물량 털어내기 위해서 무순위 집주부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서울이 이렇다는 건 인천, 경기 말할 것도 없죠. 대체적으로 모든 어떤 이 분양 성적이 좋지 않은 까닭에 이런 식으로 서울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무순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순위를 선택하더라도 이렇게 고스란히 고점에 물려있는 분양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무순위는 아무 의미가 없죠. 틈새를 노리자면 5년 전이나 8년 전의 분양가로 나온 곳은 그래도 포인트를 둘 만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리트는 있다고 봐야 하죠. 오늘과 내일 집중적으로 청약 접수를 받게 되는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여기 주상복합 형태인데 세종에서 나온 84제곱, 105제곱 타입을 가지고 있는 무순위 줍줍입니다. 근데 여기가 좀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게 8년 전 분양가로 나왔어요. 그래서 84제곱도 3억, 105제곱도 3억대 분양가로 나와서 어찌 보면 모든 매수자들이 바라고 원하는 신축 아파트도 3억대 분양가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어떤 가격 선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관심이 그리고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오늘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새샘마을 8단지 청약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84B제곱이 여기서 나왔죠. 3억 2천만 원에 나왔는데, 주변 시세는 최고가로 올라갔을 때는 뭐 거의 9억까지 치고 올라간 적도 있는데, 지금 세종 아파트 가격이 상당 부분 지금 하락 추세에 있고, 주변 또 분위기도, 부동산 분위기가 그렇게 펄펄 끓었던 이 세종의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일 2월 7일은 새샘마을 7단지 84D와 105제곱에서 나오게 됩니다. 3억대 여기도 분양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최근에 분양시장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최저점에 걸려있는 그런 분양가로 볼 수가 있겠죠. 84제곱 3억 2천, 그리고 계약금 6,400, 그리고 105제곱 같은 경우는 분양가 3억 9천, 계약금 7,900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주상복합 형태로서 층수가 그래도 50층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조망권은 굉장히 뭐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리버파크라는 이름이 붙었죠. 이 금강이 흐르는 그런 어떤 이 조망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서, 뭐 어찌 보면 전세를 주고 뭔가 이 시간차 공격을 좀 노릴 수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84D제곱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탑상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침실 3개로 구성되어 있고 드레스룸이 딱 장착이 되어 있네요. 84B도 84D와 똑같은 형태, 탑상형 구조의 방 3개, 드레스룸. 그리고 105B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판상형에 가까운 탑상형 구조인데, 침실 3개, 알파룸까지 끼어 있어서 방이 4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끼어 있네요. 뭐 전형적인 84제곱과 105제곱 평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접수를 받고 있는 새샘 8단지 84제곱은 최고가 9억까지 뚫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거래가를 보면 12월 23일에 6억 3천에 거래가가 나왔네요. 분양가는 3억 정도니까 아마 뭐 절충선을 따지자면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가격들이 7, 8억대도 있어서 뭐 4억에서 한 5억 정도의 시세 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샘 7단지, 그러니까 내일 청약을 받게 되죠. 여기는 84제곱과 105제곱 청약을 받게 되는데, 최고점을 뚫었을 때 40평대가 13억 6천까지 갔었고요. 지금 8억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거래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이 84제곱이 3억 선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105제곱이 3억 9천 선에 걸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를 보더라도 일단 전세 세입자를 빨리 드리게 되면 잔금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여기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30평대는 전세가가 2억 8천, 40평대는 전세가가 3억 4천 정도 형성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일단 뭐 주변 시세보다 조금 더 낮게 전세가를 내놓으면 세입자는 뭐 빨리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세종은 지금 매매 이 선순환이 안 돼서 그렇지 전세 월세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회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튼 여기를 선택할 때 얼마나 주변 시세가 지금 버티고 있는가, 하강 국면이 어느 폭으로 떨어질 것인가 좀 면밀히 보셔야 되겠고요. 매수세 역시도 지금 세종부동산이 지금 겨울 뭐 엄동설안에 뭐 분위기도 뭐 부쩍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라서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주변 부동산 분위기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뭐 진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조금 신중하게 가져가셔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3억대 매력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격은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가능할 수 있겠고요. 국내 거주자라면 거주지역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전매 제한 없고요. 실거주 의무 없고요. 재당첨 제한도 없겠습니다. 접수일이 변경이 됐죠. 8단지 2월 6일날 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단지는 내일 2월 7일 84제곱과 105제곱에 대한 청약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꽉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뭐 틈새를 노리는 그런 어떤 단지들도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재건축 단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철산 8구단지를 정비 사업한 철산자이 헤리티지, 지금 뭐 추가 분담금 문제 때문에 뭐 공사비, 증액, 뭐 핵폭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GS건설 간에
이 공사비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 네 번째라는 얘기죠. GS건설이 지난해 10월 1,042억 원가량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조합은 뭐 200억 초과는 뭐 불가하다라는 어떤 아주 강경한 입장을 내놨죠. 이런 어떤 이 수순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700억 수준에서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한가 했는데 다시 이게 1,000억 원을 주장하는 이 건설사 입장이 되풀이 되면서 지금 완전히 뭐 입주가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나올 정도로 이 분담금 문제 때문에 공사비 증액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공공에 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재건축 고층 아파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원천적으로 분담금을 떠안고 동시에 아파트 자체의 어떤 가치 하락이 지속이 된다면 뭐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더 이상 뭐 의미가 없는 거죠. 황금알을 낳는 그런 어떤 정비사업이라고 뭐 평을 받았던 모든 곳들이 엄청난 가치 하락이 시작이 될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역시 재건축의 내가는 역시 가격 절충 문제, 시작과 끝이 안개 속에 갇힐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을 위험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뭐 증권사 PF 보증 원천 봉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엄청난 자금을 때려 부어서 증권사가 특히 PF 부분에서 엄청난 수익률을 땡겼었는데 지금 건설업계가 굉장히 지금 가라앉고 있는 수순이니까 증권사가 그동안 쏟아부었던 어떤 이 투자금에 대한 원천 봉쇄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돈줄을 막아놓는 어떤 이 부동산 공급 정책 때문에 아마도 계속적으로 공급에 대한 어떤 이 스탠스는 절벽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증권사 채무 보증 금액의 재무 위험 가중치를 그만큼 지금 터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최대 5배 높이기로 했고요. 증권사가 PF 시장에서 돈줄 역할 못하도록 완전히 막아버리는 건전성 규제를 적용을 한 건데 앞으로 이런 어떤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금융권도 상당 부분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가뜩이나 뭐 코스피 시장이 지금 자금줄이 계속해서 지금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는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만 해도 뭐 개인이 700억, 외국인 400억 정도 빼고 있고요. 2525선에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코스피 시장, 자본시장이 미국의 자본시장의 대변화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도 뭐 살얼음판을 건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1, 2월 코스피 외국인 보유 비율만 봐도 뭐 그래프가 쑥 하고 내려가고 있죠. 거의 뭐 32.13까지 내려오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해외 자본 유출이 정말 뭐 밑 빠진 독에 물이 빠져나가듯이 뭐 갯벌 상황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뭐 증권사 포함해서 보험사, 이금융권까지도 금융 전반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 외국인 보유 비율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고요. 지난 2023년 10월 12일 이후에 15개월여 만에 최저 기록을 지금 찍고 있다는 사실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금이 돌지 않으면 거래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죽어버리면 이전에 뭐 증권사를 비롯해서 이금융권 막대한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수익이 쏠쏠했는데 돌아오는 부메랑은 이제 뭐 만기, 그러니까 수익률에 엄청난 구멍이 난 그런 어떤 이 부채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부동산 시장 역시도 유입과 유출도 뭐 장담할 수 없는 부동산 진공 상태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되자니 틈새만 노릴 수밖에 없는 관망 상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결국 전적으로 자산 가치 하락은 이런 동서남북의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정해진 지금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그 폭을 더 넘어서 엄청난 속도로 자산 가치의 하락이 진행될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무주택자, 1주택자 굉장한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는 저점의 어떤 이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기본적으로 뭐 자금 돌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살아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유입과 유출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 그만큼 지금 돈맥경화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뭐 부동산 시장은 뭐 엄청난 지금 거래 절벽과 함께 거래가도 지금 땅으로 뭐 내리꽂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느낌도 오지만
이게 지표상의 딜레이와 지금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이 거래 금액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막상 부동산 문 열고 들어가면 호가 방어 벽을 딱 치고 있어서 그렇게 훅 떨어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고를 하게 되면 그 가격이 달라지게 되죠. 그만큼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부동산 시장의 본격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그동안 숨겨졌던 등 뒤에 숨기고 있던 호가들이 가격표 바꾸고 투매에 나서는 그런 일들도 정말 속속들이 벌어질 가능성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표빨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